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와, 어제 오전장부터 보신 분들 아마 심장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어제 개장하자마자 SK하이닉스는 90만 원을 돌파하고 시장이 날아가는 건가 했는데 갑자기 30분 뒤부터 이상 현상이 감지되기 시작했죠. 코스닥부터 줄줄이 빠지더니 잘 버티던 코스피까지 밀린 겁니다. 순식간에 SK하이닉스는 10만 원이 빠졌는데요. 시장이 밀린 데 뚜렷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저 국내 반도체 투톱의 실적 발표를 재료의 정점으로 보는 일부 투자자들의 매물,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 외에 밀리면서 저녁에 뉴욕 증시의 조정을 경계하는 시각, 그리고 테슬라의 일부 모델이 단종될 거란 발언에 반응한 일부 배터리 매물들, 그 외에는 베센트 장관이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압박 발언을 했다는 정도. 다만 이런 소식들을 다 알고도 초반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때문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다행히도 양대 지수가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기관, 메이저들은 결국 코스피 매도로 포지션을 잡은 채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지수가 이렇게 출렁이다 보니 섹터 쪽에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IT 파티가 될 줄 알았는데 반도체는 대부분 꼬리를 달거나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 매물이 초반에는 2차 전지랑 바이오 쪽으로 가나 싶더니 오후장 들어서 증권, 우주항공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사이에 실적을 발표한 현대차는 이런 코스닥 장에서도 장대 양봉으로 견조함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이 기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모닝콜 울리네요. 일어나서 썰 좀 풀러 가보시죠.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아,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시간 진짜 빠른데요. 네. 우리 이사님께서는 한 달을 마무리하는 전략 어떻게 세우시고 또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실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오늘 자문을 좀 얻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오늘도 반도체에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또 애플이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자, 어제 빅테크 실적만 보면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다 나왔으니까 세론이다 했는데 애플이 이거를 뒤집을 정도로 드라마틱한 성적을 발표했나?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향한 대량 매도가 좀 눈에 띄는데 어떻게 지금이 좀 기회 맞습니까? 여전히 지금 자리에서도 진입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제가 2번이나 뵀거든요. 그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훼손됐다라고 보기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작년만큼의 어떤 수익률을 볼 것인가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작년만큼 상승을 바란다면 약간 욕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15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0만 원. 요 가격대를 넘어섰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 나올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익 실현을 했으면 그게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외국계 IB 쪽에서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과거 경험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외국인의 수급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 이후부터 아시겠지만 주구장창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급이 작년만 못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2월 달 가서도 수급이 바뀌게 된다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런 현상이 바뀌지 않게 된다라면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1월 달 들어올 때 저는 개인적으로 1월 효과를 좀 많이 말씀 좀 드렸었거든요. 네. 2019년 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20% 올라가고 그때 당시에 코스피 지수도 7% 넘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지금의 삼성전자 어떤 상승이 그때와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때 당시에는 2월 달 가서는 좀 상승세가 좀 줌해졌는데 아마 1월 달이 지나게 되면은 지금 코스닥이 정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네. 신인 효과가 만약에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2월 달 가서는 이제 옆으로 좀 누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를 때마다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어떤 큰 물줄기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닥 쪽으로 너무나 강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정부에서도 코스닥 관련돼 가지고 정책 실장도 맞아요. 그렇고 많은 관계자분들이 코스닥 관련 발언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그쪽으로 신호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안 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설 필요는 그렇게 없죠. 본다라면 코스닥 쪽으로 이제 보는 게 어. 좋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1월 효과를 좀 감안했을 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물론 좋은 건 맞지만 절반 네. 정도 수익을 실현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줄 곳으로 눈길을 좀 돌려보자라는 취지인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스닥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데 저는 사실 코스피에서 또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종목이 하나 있다면 한미 반도체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 안에선 테크윙이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물론 조금 딜레이된 부분 때문에 낙폭이 심했어서 네네. 다른 어떤 종목만큼이나 올라가진 못했기 때문에 조금 걸리긴 하지만 다시 바꿔 말하면 룸이 그만큼 남아있다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네네. 일단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예. 과거 2024년도 이제 고점을 이제 돌파한 시점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한번 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용은 코스피를 떠나서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또 떠나서 그렇게 좀 봐지는데 뭐 한미 반도체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죠. TC 번더 얘기 당연히 많이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HBM4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예. 우리가 하이브리드 본다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 HBM4 같은 경우도 기존의 TC 본더를 사용을 하고 그냥으로, 있고, 예. 네, 그죠? 그리고 3 같은 경우 그리고 4E 같은 경우에도 심단까지도 그대로 이제 TC 본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뭐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1월 달 돼서도 이제 눈에 띄는 부분들이 1월 8일 이후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맞아요. 네. 엄청 높아서 안 갔었는데 네, 그쵸.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내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예. 수급적인 부분도 봤을 때 한미 반도체 상승이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마 한미 반도체 얘기하게 되면서 우주 항공 쪽 얘기하신 분은 아마 거의 없지 싶은데 네. EMI 실드 맞아요. 2.0 시리즈라는 그 장비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 요것도 부각이 되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가 또 우주항공이랑 그렇죠. 엮어서. 그쪽이랑 엮이지 않으란 맞아요. 부분은 없거든요. 예. 네, 그렇게 본다라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좀 개별적으로 네. 조금 이제 강하게 시세가 날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테크윙은 어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네. 움직였는데 말씀해 주셨던 솔브레인이 음. 탑픽이었잖아요. 그죠?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네. 한 주 만에. 근데 그것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스 효과라 봐야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 SNS텍, FST, 원익 IPS, 테스, PSK 뭐 그다음에 또 뭐지 동시세미캠 그리고 YC 많이 갔죠. 뭐 언급하자면은 뭐 수십 가지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스의 어떤 상승 효과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게임은 이제부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네. 삼성전자 하이스가 상승가 좀 주춤해졌을 때 그때도 강한 놈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강한 놈은 정말 이제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이제 따로 이제 볼만한 종목으로 이제 계속해서 가져갈 만한 종목이 되겠죠. 그건 어떤 기업일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 코스닥 안에서는 지금 갈 때 같이 가는 흐름이었다고 보세요. 조금 더 장기전으로 볼 만한 기업은 없을까요? 아까 약간 테크윙은 조금 뜸들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솔브레인 같은 그런 기업들.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SNS텍이라든지 최근에 아. FST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네. 그쪽은 파운드리 쪽이니까. 그러니까 테일러팩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펠리클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수주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조금은 이제 메모리 쪽이 아닌 파운드리 쪽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은 좀 있다로 봐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판주가 좀 조용하잖아요. 소부장 쪽이 소장 내에서 이제 메모리 쪽이 좀 쉬게 된다라면은 또 시간차를 두고
이제 기판 쪽 같은 경우도 뭐 기가미스라든지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쪽도 아마 후보군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스페타시스. 실적 미스가 나왔는데도 조금 보자 하는 의견들이 있네요. 오히려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지. 네. 그냥 그런 거죠. 소부장 내에서 순환매적인 관점인 거죠. 아, 뭐 기가미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 조정 양상이거든요. 기가미스요. 네. 네, 기간 조정 양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부장 쪽이 쉬어가게 된다면 그쪽이 개별적으로 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아이디어로 한번 소부장 쪽을 일단 먼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순환매 차원에서 여러 가지 팁들을 주셨습니다. 자, 순환매 하면 또 코스닥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시장을 보면서 진짜 롤러코스터. 그야말로 순환매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하나씩 좀 다음 타자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닥은 아니지만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어요. 아, 마치 테슬라를 보는 듯한 매출 급감 뭐 이런 느낌인데 근데도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단 말이죠. 네네. 지금 관세 압박이 아직까지 있고 또 코스닥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대차 그룹주의 주가는 앞서 말씀해 주신 한미 반도체처럼 좀 달리 갈 거라고 보세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글쎄요, 개인적으로 50만 원대에서 조금 기간 조정 양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이제 언급이 이번 콩쿠르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50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급하게 갔죠. 우리가 이제 로봇주다라는 예. 걸 일단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로봇주, 우리는 이제 자동차 회사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는 로보틱스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1차 상승이 나왔고 네.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주가 레벨업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번 콩쿠르에서 얘기가 나왔었던 휴머노이드 메타 플랜트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기술 검증을 이제 시작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검증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로보틱스의 어떤 그 사업 부분의 어떤 진척도 이런 것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보선 다이내믹스의 이제 IPO 이런 것도 좀 부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그러니까 행정명령 서명을 하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로봇주를 보게 되면은 이제 감속기를 포함한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이 너무나 강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로보티즈나 SPG 같은 종목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행정명 서명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로봇 제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완성 로봇을 만드는 현대차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쪽으로 조금 이제 어떤 그 네. 시세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일단 부각이 나와야 돼야, 되네. 네, 부각이 돼야 아마 현대차가 60만 원 돌파하지 않을까. 지금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그룹주 다 이제 같은 네네, 결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되겠죠. 네. 예. 그리고 현대차도 좀 아이러니컬하게 최근에 또 이제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계속 빼요. 네, 그쵸. 기관 외국인 그죠. 오로지 개인만 사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 요만큼 충분히 왔어. 라는 그런 시도지 어떤 그 의미지 않을까? 네. 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앞서 반도체도 그렇지만 현대차도 수급을 무시하고 가기는 좀 어렵죠. 그죠?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세 가지 모멘텀들,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보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현대차가 아닌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로봇들은 연일 신고가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진짜 단순하게 남은 기업은 어디인지 제가 네. 쭉 하나씩 다 훑어봤어요. 여력이 조금 있다 하는 건 뭐 LS 티라유텍, 코니고토. 근데 코니고토는 조금 차트가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약간 불안하고 LS 티라유텍 스마트 네. 팩토리이기도 하고 LS 그룹주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데 왜 두산이랑 유일이랑 뉴로메카처럼 못 갔을까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L자 그룹 얘기했잖아요. 예. 그것도 영향 있지 않을까요? 아. 왜냐하면은 이게 네. 주식이라는 게 예. 주가가 갈 때 수급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죠. 예. 이게 심리적인 부분도 좀 작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L자라는 언급을 한 것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좀 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과 연관된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종목이 제우스
같은 경우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로봇 플러스 로봇 스템 쪽으로 이제 공급했던 이슈가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3거래일 전에 주가 되게 좀 강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 또 반응이 나온 게 KG바텍. 요 네, 같은 경우 맞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핵심 삼성이랑. 부품 예. 어디서 완전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로봇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1월 달을 이제 반으로 잘라가지고 네. 첫째 주, 둘째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의 이제 어떤 모멘텀이 로봇주가 강했다라면은 셋째 주, 넷째 주 넘어와서는 삼성전자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이제 연관성 있는 이제 로봇주 쪽으로 일단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번 1월 뭐 달은. 다음 타자를 꼽아주시긴 좀 어렵나요? 다음 타자는 결국 이제 액추에이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게 결국 지금 산업 로봇에서 가정 로봇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서 가정 로봇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많이 부대끼는 부분들이 모든 게 좀 완벽하지만 이 로봇 손이 있잖아요. 네. 요거 제작이 상당히 기술력이 좀 많이 요구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기들이 그 손만큼은 최고다 막 네,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중국보다 잘한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손동작이 27개 넘어가요. 예. 근데 그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11개 동작밖에 안 돼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초소형 이제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추에이터가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네. 그 개인적으로 예전에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 보면 옵티머스 프라임이 나오잖아요. 아. 그런데 거기 보면 이 로봇이 이제 자동차에서 로봇을 바뀔 때 예. 바퀴 같은 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게 액추에이터예요. 그러니까 그 액추에이터가 정말 정밀해야지 사람처럼 이제 그쵸, 그쵸. 조금 이제 미세한 어떤 동작이 좀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앞으로 관건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도 그렇고 이제 미국 기업도 그렇고 네. 거기에 기술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SPG, 뭐 로보티즈 네네. 계속 신고가이긴 하네요. 네. 네. 근데 2차 전지도 보면 중소형주들 랠리를 갖고 있어요. 여기도 어제 조금 눈에 띄는 게 동박 쪽이었나요? 분리막 쪽. 분리막 쪽에 WPC가 네네, 삼성 그죠? SDI랑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불거졌는데 10% 넘게. 근데 네네. 보니까 매수도 좋아요. 기관들 러브콜. 그죠? 쌍끌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2차 전지에서 뭘 살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이게 두더잡기식으로 막이 가잖아요. 네, 많이 좀 네. SDI를 지난주 우리 얘기를 했는데 그죠? 거기 또 코스피라 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얘기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또 강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두더잡기로 간다고 말씀드린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ETF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그러니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공격적이라서 레버리지 상품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우, 코덱스 2차 전지 레버리지 상품을 좋아해요. 예. 근데 그 상품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의 어떤 상승폭만큼 상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단점은 이제 과세가 된다라는 거. 이게 좀 단점인데. 그거 빠질 때 2배로 빠진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겠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과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또 그 2차 전지 핵심 소재 10이라는 또 ETF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수익률이 괜찮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게 ETF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예. 2차 전지가 하는데 2차 전지 종목을 사는데 내 종목이 안 가. 최소한 좀, 그런 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소외감을 들거든요. 느끼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 2차 전지 가면 2차 전지 사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래도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양극재 관련된 핵심 소재 쪽을 일단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로봇 얘기를 요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로봇이 어쨌든 이제 고성능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양극재에 대한 성능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도 무수 수산화 리튬 요걸 써야지 리튬을 좀 더 이제 탑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전제 같은 경우도 카본 블랙이 아닌 이제 CNT 도전제를 쓰게 되면은 부피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럼 좀 더 리튬을 좀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극재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보니까 양극재 관련된 이제 핵심 소재 쪽을 먼저 보는 게 일단 맞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전고차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황화 대장은 리튬. 아시겠지만은 사막에 나고 있는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요즘에는 시장 보면 워낙 순환매가 빨라서 ETF가 답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이오도 그렇게 보세요. 바이오는 남은 게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알테오젠이 코스닥 대장인데요. 물론 좀 신뢰. 이사 가잖아요 이제. 아, 이사 그래서 가잖아요. 따로 이사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펩트론 요런 기업들 조금 남은 여력이 있던데. 네. 물론 일라이릴리랑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부분 또 다시 연장이 되거나 새롭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네.
그 코스닥이 진짜로 만약에 3천을 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섹터에 매수가 들어갈까? 이게 연기금 같은 이제 기관 자금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이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뭐 있나요? 에이빌, 2차 전지, 바이오, 펩트론. 바이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육성 펀드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 바이오 보낼 거야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바이오의 어떤 퍼가 뭐 얼마고 네. 그리고 PB 얼마고 이거는 또 중요하지만 지금 막 모멘텀이나 그죠? 이런 것들을 따질 때보다는 그냥 수급 차원에서 이제 그죠. 끌어올리는 거네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과거 IT 버블처럼 그렇게 될까 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수급으로 좀 밀어올리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바이오의 어떤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 지표 이런 부분들은 안 좋죠. 근데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도 있잖아요. 임상 후물질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플랫폼 가치 이런 예. 것들은 그래도 그게 또 핑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더 관점에서 보게 도드라지는. 되면은 뭐 네. 상해는 리가켄 바이오, 엘빌 바이오, 펩트론 같은 것들 좀 노이즈가 있었긴 하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가치를 보게 예. 된다라면은 아. 뭐 그게 또 핑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의문 해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죠? 이상하니까 네, 한 방에 코스피로. 해소됐죠. 혹시 어제 우주항공주들 다 급등한 것도 코스닥에 있기 때문인 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이 오르는 이유. 스페이스X 있잖아요. 아유, 스페이스X가 지금 언제부터 스페이스X인지 모르겠는데. 그 스페이스X 그러니까 그 종목을 예. 보시고 섹터를 보실 때 그 네, 종목을 이제 움직이는 이슈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슈가 얼마만큼 이제 반영이 됐느냐를 한번 좀 보시는 게 네, 맞아요. 예, 좋다고 중요하죠.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우주항공 테마는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여전히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월 달에 증시 캘린더를 만들어 가지고 예. 상승에 나온 섹터를 보게 되면은 우주항공은 1월 달 내내 강세였어요. 내내 강세였다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모멘텀이라는 추세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서 사실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겁이 나요. 겁이 예. 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전에 이제 우리가 사르 얘기했었잖아요. SAR 네, 해가지고 이제 사르. 룸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나 시스템이 차트가 조금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영역으로 한화 네, 시스템. 좀 진입이 되는 것 같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루미르 하고 그다음에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저희 공부했던 거네요. 네 루미르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아.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노스페이스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의 기업. 그게 있어가지고 다른 걸 또 찾았어요. 아, 네. 또 다른 거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네,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코스닥 순환매 다음 타자도 찾아봤고요. 코스피 안에서 대장들은 또 어떻게 해봐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함께 나눠봤는데 오늘 시장에 맥점은 어디 두시겠어요? 어제 막 증권주도 갑자기 막 급등을 하니까 근데 여기는 또 코스피잖아요. 그것도 상법개정 아니죠. 그러니까 모멘텀 이게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네. 계속 강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 삼성전자 얘기할 때 잠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신년 효과가 끝이 나게 된다면 쉬어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네. 코스닥이 이제 과거 IT 버블 때 그때 1999년도 2000년대 상당히 강한 시세가 있었잖아요. 그때 흐름을 좀 참고해 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닥 쪽이 또 2월 달에도 지속적으로 달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업종 순환매가 아니라 시장 순환매 관점에서 이제는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 쪽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이제 중성주 쪽으로 좀 관심을 그러니까 코스닥도 대형주라 봐야 되겠네요. 어차피 이차전지 바이오 쪽 하게 된다라면은 코스피 대형주가 아닌 코스닥 대형주로 어떤 순환매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코스닥 랠리는 언제까지 될까요? 라는 궁금증을 떠올렸을 때 지선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포트폴리오에 고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